이찬원이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족에 대한 토론 후 그가 내뱉은 단 한마디에 방송국 전체가 말을 잃었다. 그날 스튜디오는 유난히도 따뜻했다. 벽면을 타고 흐르던 조명이 마치 늦가을 오후의 햇살처럼 부드럽게 번지고 카메라 렌즈 위로는 미세한 먼지까지 반짝였다. 가족의 라는 주제는 늘 그렇듯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안전한 화제처럼 보인다. 모두가 웃을 준비를 하고 모두가 감동이라는 단어를 미리 입에 올릴 준비를 하는 그런 종류의 토론. 하지만 그날 이찬원이 앉아있던 자리만은 이상하게도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정갈한 미소를 걸고 있었지만 눈동자 어딘가에는 말하지 않은 문장들이 얇은 유리막처럼 떠 있었다. MC가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자 출연자들이 한 번씩 웃었고 스태프들도 헤드셋 너머로 좋아요. 계속 이라는 짧은 신호를 주고받았다. 큐카드에는 익숙한 질문들이 적혀 있었다. 가족에게서 가장 큰 힘을 얻는 순간은? 힘든 시기에 가족이 해준 말 중 잊지 못하는 말은? 가족에게 가장 미안했던 순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흐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눈물 한 방울 위 타이밍. MC는 찬원 씨는 늘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라며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모니터 뒤편에서 누군가가 종이를 한 장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또 한 번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다. 저는요, 가족 얘기를 하면 자꾸 시간이 뒤로 가요. 그 한 문장이 떨어지자 스튜디오의 공기가 살짝 굳었다. 감동의 문 앞에서 멈춰 서는 느낌. 출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정을 지었지만 이찬원의 목소리는 기대했던 따뜻함과 달랐다. 더 낮고 더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결심한 사람 위 톤이었다. MC는 부드럽게 바쳤다. 시간이 뒤로 간다는 건 어떤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뜻일까요? 이찬원은 손끝을 살짝 모아 쥐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리는 건 아니었다. 떨리는 대신 지나치게 단단했다. 마치 흔들리지 않으려는 사람의 힘. 사실 저희 집은 늘 괜찮다가 습관이었어요. 아프면 괜찮다. 힘들면 괜찮다. 참으면 괜찮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는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의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관객석은 없었지만 스튜디오에는 늘 사람의 마음이 앉아 있다. 제작진이 앉아 있고 조명팀이 서 있고 작가가 모니터를 잡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동시에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다. 아, 이건 오늘 방송의 중심이 바뀌는 이야기다. 토론은 자연스럽게 가족에는 말로 확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른 출연자들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결국 돌아가게 되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라며 따뜻한 결론을 만들고 싶어 했다. MC도 그 결론을 향해 슬쩍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이찬원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스태프석에 누군가가 볼펜을 멈췄다. 저는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어떤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순간 화면 밖의 온도가 툭 떨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라는 표정이 여러 얼굴에 동시에 나타났다. 이찬원은 그 표정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마치 그 말이 나가야 한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MC가 당황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섭다. 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찬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스튜디오 전체가 그 침묵을 따라 숨을 멈췄다. 조명은 여전히 따뜻했고 카메라의 빨간 불도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멈춘 느낌. 그리고 그가 말했다. 가족이니까 더 참게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더 숨기게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가 되잖아요. 그는 말끝마다 작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오래된 버릇처럼 새어나오는 숨 같은 것. 누군가는 그 웃음에서 참아온 시간을 들었다.
작가석에서 무전이 튀었다. 지금 이 흐름 잡아야 해요. PD의 목소리는 낮게 답했다. 아니, 그대로 가. 이건 진짜야.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스튜디오 한쪽. 평소라면 출입금지 표지가 붙어 있을 만큼 조용한 통로에서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일반 관객도 없고 생방송이 아니어도 이 공간은 철저히 통제된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렸다. 누군가가 저기요 하고 아주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어왔다. 카메라는 잡지 않았다. 방송에는 절대 나가지 않을 장면. 하지만 스튜디오 사람들은 동시에 그 방향을 봤다. 스태프 한 명이 급히 다가가 지금은 이라고 제지하려 했고 그 순간 이찬원이 그쪽을 봤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마치 말로만 듣던 장면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소리는 놀람이었다. MC도 잠시 말을 잃고 대기하던 다른 출연자들도 시선을 돌렸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사람은 스태프가 아니었다. 헤드셋도 패스도 없었다. 그 사람은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스튜디오 바닥에 그 봉투가 떨어졌다. 툭 종이봉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힐 만큼 또렷했다. 이찬원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보였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날 뻔하자 PD가 무전으로 급하게 외쳤다. 카메라 3. 찬원 얼굴 고정. 잡지 마. 문 쪽 잡지 마. 스태프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누군가 봉투를 주었고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을 통로 밖으로 이끌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아니 저 꼭 전달해야. 목소리들은 끊어져 들렸다. 짧은 소란. 그러나 소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스태프들이 프로였기 때문이다. 문은 다시 닫혔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찬원은 이미 그 봉투를 봤다. 더 정확히 말하면 봉투에서 삐져나온 한 장의 종이를 봤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이 충분했다.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사람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MC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자, 잠깐 소동이 있었는데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지만 이찬원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잠시만요.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다. 이찬원은 마이크를 살짝 내려놓고 스태프 쪽을 바라봤다. 그거 저한테 온 거 맞죠? 스태프는 답하지 못했다. 답할 수 없었다. 방송 중이었고 절차가 있고 규칙이 있다. 그런데 이찬원은 그 규칙을 부수려는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규칙을 이해하고도 넘어야 하는 선이 있다는 얼굴이었다. 그는 천천히 앉았다. 하지만 눈은 계속 스태프석을 향했다. MC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찬원 씨, 괜찮아요?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끄덕임은 괜찮다가 아니라 결정했다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죄송해요. 근데 오늘 이 주제, 가족애라서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스튜디오 전체가 그 문장을 듣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이건 방송에 남는다. 이건 편집해도 이미 진짜다. 이찬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희 가족은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사랑을 말로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말을 못했어요. 그는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무릎을 가볍게 눌렀다. 미세한 떨림이 이제 보였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저는 늘 괜찮아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 괜찮았어요. 그 순간 출연자 한 명이 입술을 깨물었다. MC는 눈을 깜빡이며 표정을 관리하려 했다. 스태프석에서는 누군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찬원은 계속했다.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웃었다. 이번엔 조금 더 인간적인 웃음. 하지만 웃음 끝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단 한마디가 나왔다. 가족은 사랑해서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송국 전체가 말을 잃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소리가 사라졌다. 작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던 소리도 멈췄고 조명팀의 발걸음도 멈췄고 PD의 무전도 잠시 끊겼다. 그 단 한 문장이 너무 정직해서 누구도 바로 다음 문장을 만들 수 없었다. MC는 한참 뒤에야 겨우 말했다. 그 말 정말 무겁네요.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뜻밖의 추가 고백이 이어졌다. 아까 봉투요. 사실 제가 최근에 가족이랑 크게 다툰 게 있어요. 방송 전에 풀고 오려고 했는데 못 풀었어요. 그리고 방금 그 봉투가 그걸 더 크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MC가 놀라 물었다. 무슨 의미예요? 이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에게서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적힌 종이가 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는 눈을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그 시선은 팬들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어딘가의 가족에게 보내는 시선 같았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스튜디오가 숨을 멈췄다. 모두가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찬원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이제는 괜찮은 척 안 할게요. 그 순간 PD가 무전으로 아주 짧게 말했다. 컷하지 마. 그 말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었다. 지켜줘라. 이 순간은 사람의 것이다. 방송이 끝난 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누군가는 화장실로 급히 걸어갔고 누군가는 모니터를 꺼버렸다. 누군가는 편집실에서 이 부분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했고 누군가는 살려야 한다 라고 답했다. 이찬원은 조용히 대기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스태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그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봉투를 열지 않은 채 가슴에 꼭 안았다. 마치 그 안에 종이가 아니라 가족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날 방송은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고백이었고 누군가의 결심이었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을 핑계로 더 많은 것을 숨긴다. 하지만 이찬원의 단 한마디는 그 숨김을 깨뜨렸다. 가족은 사랑하니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요. 그 말이 남긴 침묵은 길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차가운 공백이 아니라 따뜻한 울림이었다. 이제 그 울림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건 방송국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집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